자, 다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제가 촬영을 다 했는데 녹화를 안 하고 혼자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서가 돼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전달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죠. 자, 가볼게요.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구문독해라고 하잖아요. 의미를 보고 저는 구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제가 말했던 올바른 독해라고 말했잖아요. 구조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암의 해독과 같은 거로서 사실 그것은 끊어읽기도 같은 개념으로서 청크도 마찬가지예요. 청크도 마찬가지로서 이것은 전부 다 라틴어 수업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 수업은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암호로 해석하는 그런 정확도를 요하는 그러한 수업이다 보니까 언어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ime flies like an arrow. Fruit flies like a banana. 이 두 가지는 구조가 똑같아요. 뭐 여기서 또 거의 다 똑같죠. 단어만 두 개 바꿨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보다시피 동사를 표현했죠. 동사예요. 얘가 동사인데 fly가 뒤에 있는 것은 like가 동사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time이라는 시간이 갖고 있는 정의예요. 시간은 우리가 한 50개 정도의 그 정의를 갖고 있다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들었을 때 A가 말하는 게 B에게 눈으로 또는 글로써 보였을 때 50개의 정보가 들어봐요.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결코 날아간다라고 사실 부딪히지 않거든요. 시간이 날아간다는 건 우리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을 건데요. 본 적은 없죠. 시간이 안 보이는 거니까. 과일이 날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경험은 아니에요. 우리 언어의 예측 시스템은 이런 것을 예측하면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날아간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 갖고 있는 정의는 뭘까요? 모릅니다,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시간은 finite, 유한합니다. contrast with infinite duration, 무한의 지속성에 대조되는 느낌으로써 유한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non-spacious continuum, 공간이 없는 연속성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것은 measured in terms of 이벤트로 측정이 되며 그것은 succeed one another, 서로 연속되며 과거에서 현재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되는 연속적인 걸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바로 두 가지가 대칭되는데요. 무한하다가 아니라 유한하다는 뜻도 되고 끊임없이 유한하다란 무한하다는 개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할 때 야, 시간 짧다, 인생 짧다, 그 말의 시간의 느낌은 굉장히 유한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날아간다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갖고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50개 중에 짧고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과일이 날아간다는 거는 우리에게 정보가 없습니다. 과일은 어떤 걸까요? 과일의 정보 한번 볼까요? 과일의 정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oft part containing seed. 부드러운 부분이 떠올라요. 씨앗을 담고 있죠. Produced by the plant. 식물에 의해서 생산됩니다. Many types fruit. 많은 타입의 과일은 sweet, 달콤해요. 그리고 can be eaten.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edible, usable, sweet product. 맞습니다. 먹을 수 있고 보통 달콤한 그러한 식물의 과실이죠. 생산물이에요. 예. 생산물이라는 게 또 특이하죠. 생산물이다. 생산된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어요. 생산된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노동과 행위에 대한 과실이라고 할 때 이 과실이 이러한 생산된다는 거에서 결국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과실이 한국어에도 있고요.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은 과실을 공유하고 있어요. 과실이 어떤 것이라고요? 생산되고 그리고 생산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엔 씨앗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과 노동의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할 때 과실이라는 얘기를 한국어든 영어든 같은 문화권이 아닌데 불구하고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과 우리는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그들이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독해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과일은 part of the plant, 식물의 일부라고 합니다. 생산품이 아니에요. 이분은 또 식물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것이 contain seed를 담고 있고요. 그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플랜, 식물이 나오니까 다시 새 생물이 나오니까 식물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과실, 달콤함이 상징하는 게 또 뭘까요? 바로 게이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offensive, 굉장히 공격적이고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기분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게이맨을 볼 때 과일이라고 했을 때 얼뜻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이게 과일이 갖고 있는 50개 이상의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조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갖고 있는 50개의 특징과 과일이 갖고 있는 50개의 특징을 이 뒤에 단어와 연결했을 때 어디서 끊고 어디서 연결할지를 누가 안다? 여러분의 머리인 언어의 뇌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의 뇌를 아주 훌륭한 기계죠. 언어를 습득하는 이 기계를 무시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계적인 습관으로 구조를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구문독해나 끊어읽기나 청크나 이런 거 다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구조로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라틴어 숲에서 했던 거고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화살처럼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해가 돼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해야 되겠죠, 물론. 과일은 플라이가 되는 파리가 되죠. 과일 파리가 바나나를 좋아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특징인 거예요. 같은 구조를 취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걸 끊고 붙이는 거를 의미로 쓰는 거지 구조로 쓰는 것이 아니다.